안녕하세요. 22년도 제3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고르래요. 뭐 다른 거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3번에 보시면 스택각이 클수록 1회 전당 스텝 수가 많아지고 축 위치의 정밀도가 높아진다 하는데 스택각이 큰 게 아니고 작을수록입니다. 작을수록 된다라는 것은 답이 3번이 잘못됐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고요. 2번 직류 직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랍니다. 단자 전압이 일정했을 때 부하 토크가 4분의 1이 되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부하 전류 IA를 물어봤네. 그럼 이제 직권 전동기에 대한 토크 T는 부하 전류 제곱에 비례합니다. 또 회전수로 나올 때도 있어요. 회전수도 제곱에 반비례야. 그래서 다른 전동기는 다 1승인데 직권만 둘 다 2승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물어본 건 부하 전류니까 IA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제곱 없어지죠. 그럼 이쪽도 루트 씌워야 되니까 루트 T네 뭐. 그럼 루트 T라는 것이 4분의 1이 됐으니까 루트 씌우면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로 감소가 된다. 2번이 답입니다. 뭐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변압기 유에 요구되는 특성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변압기 유라는 것도 있고 뭐 절연유라고 나올 때도 있죠. 뭐. 절연유 또는 변압기 유에 요구되는 특성이 뭐냐? 그럼 절연유의 목적이 뭐냐면 절연과 냉각이지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점도가 클 것이 아니고 작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고점, 어느 점이 낮아야 되고요. 인하점, 불이 붙는 점이 높아야 되고요.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요. 몇 개 더 적어본다면 비열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비열이 클 것, 뭐 냉각 효과가 클 것, 뭐 하나 더 쓰면 냉각 효과 클 것. 뭐 산화하지 말 것, 뭐 다른 물질과 화학 작용을 일으키지 말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점도가 작아야 돼요. 낮아야 되는데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1번만 반대로 써져 있습니다. 점도가 낮고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커야 되고요. 어느 점 낮아야 되고 불이 붙는 점 높아야 되고 절연 내력은 커야 된다.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4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 단상이랍니다. 그럼 뭐 기동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자기를 얻기 어렵다 보니까 보조 건선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반발 기동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반발 유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이라는 게 있고요.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 분상 기동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쓴다면 세이딩 코일형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뭐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세이딩 코일 이런 것들은 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근데 이 Y 데이터 기동 방식은요. 3상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그 기동법에 의해서 이거는 농형입니다. 3상 농형. 3상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기동 방식이다라는 거에서 2번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근데 요거보다 이제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게 더 많이 나왔었죠. 기동 토크가 큰 순서. 그럼 기동 토크가 큰 순서, 큰 데서 작은 쪽으로 보내면요.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 그래서 반기, 반유, 콤분세.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제일 큰 거 그럼 반발 기동형, 뭐 제일 작은 거 세이딩 코일형, 뭐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기, 반유, 콤분쇄로 좀 외워두시면 되고서 답 2번은 관계없다서 2번은 이제 단상이 아니고 3상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기동 방식이다. 그다음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회전자 동기 각속도를 오메가 제로가 줬고요. 회전자에 대한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줬어요. 유도 전동기의 2차 효율이랍니다. 그럼 유도 전동기 2차 효율 이타 2를 구해라 그러면요. 2차 입력으로 출력을 나누시면 돼. 다시 한번 쓰면요. 출력을요. 2차 입력으로 바꾸면 1 마이너스 슬립입니다. 그 다음 P2는 그대로 쓰시고. 그럼 P2, P2 약분되니까 1 마이너스 S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회전자 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회전자 속도는요. 동기 속도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S입니다. 그럼 요거 곱셈이니까 건너가면 나눗셈이네. 그럼 NS분의 N은 1 마이너스 S야. 그래서 요 1 마이너스 S를요. NS분의 N이라고 바꿔도 돼. 그래서 요 동기 속도는 동기 각속도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 그다음 회전자 속도는 회전자 각속도 오메가에 비례하는 거죠. 오메가 제로는 오메가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다음 이제 6번. 직류 분권 전동기랍니다. 회전수가 n-rpm으로 단자 전압이 V볼트, 전격의 부하 전류의 I의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전기자 저항이 RA라고 한다. 그때 이 전동기를 같은 전압, 무부하, 같은 전압이래. 같은 전압으로 무부하 운전했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조건을 써보면요. 분권 전동기랍니다. 그 다음에 n-rpm으로 회전을 한대. 그때 공급된 단자 전압이 V볼트래요. 그때 흐르는 전기자 전류가 IA랍니다. 그 다음에 그 전기자 저항이 RA랍니다. 이었는데 무부하였을 때 속도를 한번 찾으랍니다. 그럼 그냥 N0라고 할게요. 여기다 이제 N이라고 썼으니까 여기 N이라고 썼는데 여기 N0가 되겠죠. N0. 무부하의 속도가 얼마냐?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역기전력 E는 K 파이 N입니다. 그럼 요 회전수 N하고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를 갖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격 속도로 회전했을 때 유기되는 전압이 역기전력이 2고요. 그럼 무부하의 속도로 회전했을 때 역기전력은 E0라고 할게요. 그럼 가까운 거 곱해 좌변이니까 2에 N0. 먼 거 길 곱해서 우변이야. 그래서 E0에 N이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무부하의 속도 N0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곱셈 건너가면 나눗셈이네. 뭐. 그럼 2분의 E0에 N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역기전력하고 무부하의 전압이 없으니까 그거 찾아오시면 돼. 분권에 대한 역기전력은요. 단자 전압에서 전기자 저항에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압과 생기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기전력 E는 단자 저에서 전압가를 빼시면 돼요. 근데 무부하시래요. 그럼 무부하시에 대한 역기전력은요. 부하 전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로. 그럼 이제 V가 되겠지 뭐. 그럼 이제 갖다 넣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전격 부하했을 때 역기전력은 V 마이너스 IA RA입니다. 그다음 무부하시에 대한 역기전력은 그냥 단자 전압 V죠. 거기다 회전수 1000거 곱해만 주시면 돼. 그럼 단위는 RPM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기전력하고 회전수하고 비례 관계니까 그 비례 관계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답 2번에 가 있네요. 그다음 이제 7번은 뭐 간단한 거죠. 용어에 대한 거니까. 직류, 교류, 양용 전동기는 뭐냐 그래서 만능 전동기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교류, 직류의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답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며 사용하면 얻는 효과가 뭐냐요? 그럼 직렬이래요. 그럼 만약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하나가 있대. 여기에 전압이 100V라고 해보지 뭐. 한 개를 사용하면 이제 100V가 다 분담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직렬로 추가했대. 여기다 100V 똑같이 걸었어. 그럼 직렬이면 전압이 분배가 됩니다. 둘로 논아지니까 여기가 50, 여기가 50이야. 그래서 50, 50은 논아지니까 전압이 뭐다?
작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전압을 거더라도 하나를 쓰느냐 두 개를 직렬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는 거니까 해서 그 두 직렬로 연결하면 과전압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뭐 하나 더 한다면요. 과전류로부터 보호해라 그러면 병렬입니다.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분배가 되어서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9번. 6극에 60Hz래. 그럼 극수는 소문자 P로 표하는데 6극이랍니다. 그다음 주파수가 60Hz랍니다. 그럼 극수와 주파수가 주어지면요. 동기속도 NS 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아셔야 되고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측 측정 전압이 회전자 정지시 200V래. 정지시에 대한 2차 전압을 줬어. 그걸 E2라고 할게요. 그게 얼마냐면 200V랍니다. 그 다음에 운전시는 회전시라는 얘기입니다. 회전시 2차 유기전압 E2-가 6V래. 나타냈다. 이때 전동기 회전수는 얼마냐? 그럼 유도 전동기에 대한 회전자 속도는요. NS에 가로 열고 1-S입니다. 그럼 이제 동기 속도도 없고 슬립도 없으니까 찾아오셔야 돼. 그럼 동기 속도 NS는 간단하죠. 뭐 P분의 120F입니다. 그럼 P라는 것이 극수니까 6극, 120, 주파수가 60, 그럼 1200 RPM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슬립을 찾아야 되는데요. 회전시하고 정지시를 줬어요. 그럼 회전시의 2차 유기 전압은요. 정지시에 비해서 항상 슬립 S만큼 작아집니다. 그래서 슬립 S는 곱셈 건너가면 나눗셈이야. 그럼 E2분의 E2-입니다. 그럼 회전시의 전압이 6이고요. 정지시가 200이래. 그러면 0.03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슬립도 찾았으니까 이제 거꾸로 넣으시면 되지. NS가 1200이고요. 가로 열고 1 빼기 슬립이 0.03이래.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빵 뚫기면 1164 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회전시 유기전압은 정지시에 비해서 슬립만큼 항상 작아진다. 요 자체도 하나 외우셔야 되고요. 회전자 속도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뭐 같이 연결하시면 돼. 그다음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 대한 정류 효율이래요. 이다. 이 정류 효율 구해라 그러면요. 기본 공식이 뭐냐면 교류, 전력에 대한 직류 전력과의 비입니다. 그 교류 전력에 대한 직류 전력과의 비예요. 그럼 교류 전력은 I 제곱 R입니다. 직류 전력이니까 직류 들어가는 거예요. ID 제곱에 R. 똑같은 저항에다 교류로 흘렸을 때, 직류로 흘렸을 때 전력값을 나눗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R하고 R은 같은 거니까 지워버리고 나면 남는 거는 이렇게 됐겠죠. I 제곱분의 ID 제곱만 남습니다. 그럼 니 거로 미주 가로 열고 이 직류분을 구해라는 얘기는요. 꼭 평균값 구하라는 얘기에서 회로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반파에 대한 평균값은 최대값을 파이로 나누시면 돼. 그거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류는 시로값을 쓰는 겁니다. 교류는 항상 시로값. 그래서 가로 열고 최대값을 반파였을 때 시로값을 2로 나눠주시면 돼. 그거 제곱입니다. 그래서 정연 반파에 대한 시로값, 정연 반파에 대한 평균값 공식 그거 쓰시는 겁니다. 그럼 갖다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미죠. 2의 제곱이면 4. I 제곱이지 뭐. 그 다음 위에 파이 제곱. 그 다음 IM 제곱이지 뭐. 그럼 이제 분수의 분수꼴이니까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가는 거니까 파이 제곱에 IM 제곱이고요.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니까 4에 IM 제곱이지 뭐. 그럼 IM 제곱 같은 거니까 날라갑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파이분의 제곱의 4지. 근데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요게 답이고요. 요거는 이제 4 나누기 3.14의 제곱에 곱하기 100 하시면요. 40.6%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뭐 소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분수꼴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 외우신 분이면은 그냥 저거 숫자 눌러서 그냥 40.6 나오는 거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서 시험장 가서 이렇게 다 유도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에 보면 직류기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영향이 아닌 거
아닌 거니까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몇 개만 한번 써보면요. 영향을 물어봤네. 전기자 반작용은요. 전기자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만든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줘서 주자속이 찌그러지는 편자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편자작용입니다. 편자작용이라는 얘기는 자속이 찌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속이 찌그러지다 보니까 중성 측이 이동합니다. 중성 측이 이동하고요. 중성 측이 이동하다 보니까 브러시도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근데 브러시를 이동하는데 이게 발전기냐 전동기냐에 따라 달라. 발전기랍니다. 발전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어요.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회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전동기 그러면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직류 전동기의 브러시 이동 방향, 그럼 발전기는 회전 방향이에요. 직류 전동기에 대한 브러시 이동 방향, 회전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속이 찌그러지면서 알파, 2알파 부분에서요. 감자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나. 감자라는 얘기는 자속이 감소된다라는 얘기에서 주자속이 감소됩니다. 그럼 주자속이 감소되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발전기가 있고 이것도 전동기가 있어. 이 발전기에서는요. 자속이 줄어들면 유기전압이 줄어들어. 그 유기전압이 감소돼. 그럼 부하에 걸리는 단자전압도 감소가 돼. 그럼 전압이 다운이 됐다는 얘기는 전압가가 생겼다는 얘기에서 전압가 2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전압가의 원인이다. 전압이 다운됐다는 얘기는 전압가가 생겼다는 얘기니까 전압가의 원인도 된다. 그 다음에 전동기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토크 T가 주자속이 줄어들으니까 토크가 감소돼요. 그 다음 회전수에는 반대로 증가됩니다. 그 회전수는 늘어나고 토크는 감소되는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평간 전압이 불균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불균일하다 보니까 불균일하면서 불꽃, 섬락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불꽃, 섬락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좋으니까 뭐 방지책, 그래서 뭐 보상건선 설치, 보국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1번 중성축이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맞고요. 주자속이 감소된 감자족이 일어난다 했으니까 맞고요. 정류자 편사의 전에 불균형이 된다도 맞지. 근데 4번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여자 현상이 생긴다. 이거는 관계없어서 자기여자 현상은 C 콘덴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작용하고는 관계없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이제 12번. 변압기의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1번 보면요. 1차 부하전류 I1은 N2분의 N1의 I2다 그랬는데 틀렸네. 권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권수비 A는 말 그대로 권수비에서 N2분의 N1입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는 전압을 변상하다 보니까 전압비입니다. 그래서 뭐 E2분의 E1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 전류로 나타내면 I1분의 I2입니다. 그다음 저항 성분이 임피던스 나타내면 루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트 Z2분의 Z1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체크하시면 되지. 이 권수비하고요. 전류비에서 I1으로 이거 정리해 보시면 둘이 자리 바꿈하시면 되니까 N1분의 N2의 I2지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네. 2번은 맞는 겁니다. 전자 유도에 의해서 그 권선에 비례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전자 유도에 대한 유기전압 E는요. N, dT분의 d파입니다.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로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권선수 N하고 비례 관계 맞습니다. 그 다음 2차 유도 기전력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N2 들어갔으니까 E2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단상 변압기의 권수비는 N2분의 N1은 E2분의 E1이다. 요거 써놓은 거니까 맞고요. 그래서 1번만 반대로 써져 있다라는 것은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60Hz에 600rpm인 동기 전동기래요. 동기 전동기입니다. 주파수가 60Hz랍니다.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에 대한 분당 회전수니까 동기 속도 준 거예요. 그 동기 속도 NS가 600rpm이랍니다. 이었다. 그때 유도 전동기를 직결해서 기동하는 경우에 유도 전동기의 극수를 물어봤어요. 그걸 P-라고 할게요. 그럼 일단은 동기 전동기에서 동기 속도 줬으니까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단위는 RPM. 그럼 요거 이용해서 극수 P를 찾으시면 둘이 자리 바꾸시면 되니까 NS분의 120F입니다. 그럼 동기 속도가 얼마냐면 600. 그 다음 120. 주파수 60. 계산하면 12극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동기 전동기에 대한 극수를 찾은 거고요. 유도, 전동기, 극수는 동기 전동기 극수보다 항상 2극 적게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극을 빼셔야 돼. 그래서 동기 전동기 극수가 12극이니까 2극을 빼면 10극입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SNS만큼 느리다 보니까 극수를 두 개를 작게 만들어 해서 동기 전동기의 극수에서 2극을 뺀 나머지가 뭐다? 유도 전동기의 극수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0극으로 되어 있는 거 찍으시면 돼요. 2번 찍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역률이 100%래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인데 100%랍니다. 그럼 100%라는 얘기는 100으로 나누면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역률이 1이면요. 무효율, 사인의 세타는 제로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냐? 전압 변동률 입실러는 기본 공식이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단위는 퍼센트. 그때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들어갔을 때, 요 플러스로 들어갈 때가 유도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지상. 그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들어갈 때가 용량성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쓰면 진상이지. 근데 시험 문제상에서 뭐 유도성, 용량성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지상이 기준입니다. 유도성이 기준에서 푸시는 거고, 만약에 용량성이라고 많이 주어지면 이제 마이너스 붙이시면 돼. 그럼 갖다 이제 넣는 거죠. P는 그대로 쓰고요. 역률이 1이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Q는 모르고. 사인은 0이야. 그럼 남는 거는 뭐 P밖에 안 남지. 이 P가 뭐냐면 퍼센트 R.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율만 남는다는 얘기에서 역률이 1이라는 얘기는 I 성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항 강화율하고 같다. 그래서 답이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 동기기에서 전기자 저항이 R이고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리액턴스가 XA고요. 누설 리액턴스가 XL이래. 그때 동기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그럼 동기 임피던스 ZS는요. 전기자 저항 플러스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그럼 전기자 저항은 그대로 쓰고요. J 쓰고 동기 리액턴스는요. 반작용에 대한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의 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답이 없잖아요. 그럼 이 저항은 J가 안 붙었으니까 이건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리액턴스는 J가 붙어 있으니까 허수야. 그럼 복소수 값이니까 복소수에 대한 크기를 구해주시면 돼. 그래서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R 제곱, 허수 제곱이니까 XA 플러스 XL의 제곱이지 뭐. 단위는 옴. 복소수의 크기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4번이 답이네. 그 다음에 16번 가장 간단한 문제죠. 뭐 제동 건선의 효용이 뭐냐? 난조 방지책입니다.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기동 토크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작다. 맞습니다. 그다음 부하율이 높을수록 유도 전동기에서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보다 효율이 좋다는 거 맞고요. 여자용 직류 전원 설비가 필요하다. 직류 여자 방식을 채용합니다. 동기 전동기에서 맞고요.
4번이 틀렸어요.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자 전류를 이용해서 역류를 진상, 지상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 이 18번도 조금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50Hz에 6.3kV에 210V에 50kV래요. 용량 P가 50kV입니다. 그리고 전격 역률이 0.8이래.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랍니다. 8이고요. 단상 변압기랍니다. 삼상도 있고 단상도 있는데 단상이랍니다. 무부하손이 0.65%래요. 무부하손이 0.65%래요. 그 다음에 퍼센트 저항 강화, 그러니까 퍼센트 저항이 1.4%랍니다. 이다. 그때 이 변압기에 대한 전부하시 효율이 얼마냐? 전부하시 효 2타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입니다. 그다음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입니다. 이게 이제 효율과는 공식이에요. 이제 출력을 그다 P0라고 하고요. 플러스 손실은 두 가지예요. 부하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무부하손이라는 철손이 대표적인 거고요. 부하에 따라서 변하는 부하손, 동손이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PC.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니까 P0 곱하기 100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단위가 조심을 하셔야 돼. 이 출력, 효율을 갖는 단위가 다 와트가 기준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갖다 맞춰보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출력 P0는요, 용량 P가 보이트 암페어니까 역류를 곱해주면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P라는 것이 50 kVA이고요. 역률이 0.8이야. 그럼 곱해주게 되면 40kW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트 암페어로 와트로 고칠 땐 역률만 갖다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무부하손이에요. 그럼 무부하손이 철손인데 0.65%래. 그럼 100으로 나누면요 0.0065입니다. 뭐에 대해서? 이 출력에 대해서. 그래서 곱하기 40입니다. 그러면 이제 킬로와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출력에 대해서 0.65%가 무부하손으로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동선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기 퍼센트 저항 강화를 줬으니까 퍼센트 R은 용량 P에 대한 동선과의 비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동선 PC를 구해보면요.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이야. 그럼 퍼센트 R의 P지 뭐. 그럼 퍼센트 R이 1.4%니까 100 곱해놓은 거잖아요. 100으로 나누면 0.014입니다. 그 다음 용량 P라는 것이 50kV에 되어 있으니까 50.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제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50K로 기준했으니까 킬로와트 붙인 겁니다. 그럼 갖다 이제 숫자만 넣으시면 돼.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을게요. 여기다. 그럼 니꼬로 밑줄. P라는 것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40. 출력이 P0가 40으로 되어 있고요. 플러스. 그럼 무부하손이 철손이에요. 그럼 0.0065 곱하기 40. 플러스. 여기 이제 동선이 이제 요거니까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0.014 곱하기 50.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니까 40.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두들겨 보시면 97.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서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력을 와트 값으로 구해 놓으셔야 되고요. 철선이 무부하손이니까 출력의 몇 프로? 0.65%다라고 줬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찾으셔야 되고, 그다음 동선이 뭐 부하손인데 동선은 이제 퍼센트 저항 강화를 줬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찾으셔갖고 다시 넣는 형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9번에 보시면
전격이 105kW의 100V인 타여자 직류 전동기가 있대요. 타여자 전동기가 있고요. 어떤 부하를 가지고 회전하고 있다. 전기자 전류가 20A에 회전수가 1500rpm이고 전기자 저항이 0.25m이다. 이때 발생 토크는 얼마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제 주어진 게 타여자랍니다. 전동기라고 줬고요. 전기자 전류 IA가 얼마로 줬냐면 20. 그 다음에 회전수, 분당 회전수 N이 얼마로 줬냐면 1500이랍니다. RPM.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인데 RA가 0.2랍니다. 그 다음에 단자 전압 V가 100V라고 준 겁니다. 타여자 전동기에다 100V의 전압을 인가했더니 부하 전류, 전기자료 20A가 흐르면서 1분 동안 1500 회전하는 타여자 전동기가 있대요. 그때 토크 T는 첫 번째 출발점이요. 밑줄 2 파이 N의 60P입니다. 근데 분당 회전 좋은데 출력이 없어. 그럼 다시 한번 쓰는 거지. 밑줄 2 파이 N의 60. 출력은 부하 측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하가 전기자, 회전하는 쪽에서 역기 전력에다 전기자 전류 IA만 곱하시면 돼. 그럼 IA 줬어요? 근데 역기 전력이 없으니까 역기 전력만 찾아오시면 되네. 그럼 분권 전동, 타여자 전동기에 대한 역기 전력은요. 단자 전압 V에서 전기자 저항에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압가 생겨. 빼시면 돼. 그럼 단자 전압 100V라고 줬고요. 빼기 전기자 전류는 20 줬고 전기자 저항이 0.25m랍니다. 그럼 둘이 곱하면 4V니까 빼면 96V가 되겠네. 그럼 갖다 이제 반대로 넣으시면 되겠지 뭐. 밑줄 2 파이 상수고요. N이라는 것이 1500 60. 그 다음 역기 전력 2라는 것이 지금 구해보니까 96. 전기자 전류가 20. 그리고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요. 12.22가 나온답니다. 뉴턴 메타. 그리고 만약에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로 나오면요. 9.8로 이거 나눠주시면 킬로그램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에 보시면 한 상의 유도 기전력이 6000V일 때 동기 발전기의 1분간 회전수가 900rpm이래요. 그때 1800rpm으로 하면 유도 기전력은 얼마가 되느냐? 그럼 처음에 유기된 전압 E1이 6000V랍니다. 그때 동기니까 동기 속도 NS1이 900rpm으로 회전했답니다. 그때 이 동기 속도로 NS2 이꼬로 1800으로 바뀌면 그때 유기되는 전압 E2가 얼마가 되겠냐. 유기되는 기전력 구하래요. 그럼 유기되는 전압은요. 동기 속도하고 항상보다 비례관계입니다. 회전을 많이 할수록 자속을 많이 끊으니까 전압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전수하고 유기되는 전압은 비례관계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례식 세워서 푸시면 되지 뭐. E1이면요. NS1에 대해서 비례해서 만들어질 거고 E2면 NS2에 대해서 비례해서 만들어지겠지. 그게 네 거름다. 그럼 가까운 것끼리 곱해 좌변이니까 NS1에 E2. 먼 것끼리 곱해서 우변으로 보내는 거니까 NS2에 E1.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E2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E2는 곱셈 건너면 나눗셈 되는 거니까 NS1에 NS2에 E1이지 뭐. 그럼 숫자 넣으시면 되네 뭐. NS1이 900. NS2가 1800. 처음에 유기된 전압이 6000. 그럼 계산해 보면 12000 나오겠네 뭐. 그래서 답 몇 번에 가 있냐면 12000원 돼 있는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안 푸셔도 되고요. 회전수가 2배 됐으니까 유기된 전압도 2배가 돼요. 그래서 그냥 12000 이렇게 찍으셔도 상관없고 굳이 이제 수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기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